가구 디자이너 체험 휴대폰 거치 연필꽂이. 가구 디자이너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디자인하는 것이고 경쟁력 있는 가구를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가구 디자이너 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 조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 계획을 하고요.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컨셉을 설정합니다. 도면을 작성한 다음 생산성을 고려해서 시저 도면을 작성을 하고요. 자재 가격을 예상해서 산출합니다. 직접 제작을 해서 평가를 하고 보완을 하기도 하고요. 공법에 따른 자재도 실험합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생산성을 고려하고 컴퓨터를 통해 그래픽, 생산 도면을 만들어 줍니다. 재료 세부 사항을 재조사하기도 하죠. 긴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경본품은 다시 전시를 통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가구 디자이너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가구 디자이너를 하기 위해 우리는 목재의 특징도 알아봐야겠죠? 목재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친환경 재료, 그리고 치유 효과, 특별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리사이클링이 가능합니다. 치유 효과는 천연 재료로 피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아토피 치료 등 목재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효과를 말하죠. 특별함이라 함은 원하는 재료와 용도에 맞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 바로 목재의 특징입니다. 목공의 특징 단점 한번 볼게요. 습도에 민감하고 발화점이 낮고 갈라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균 변식이나 변형의 위험이 올 수 있죠. 하지만 도장을 하면 습도에 의한 변형을 낮출 수가 있고요. 발화점이 낮다는 특징은 좀 위험하죠. 화재 시에 불에 잘 타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에요. 자, 갈라짐 현상 생길 수 있어요. 날씨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습도 유지 시 약 50에서 60% 습도를 유지해 준다면 갈라짐 현상은 풀릴 수도 있습니다. 목재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재는 하드우드, 소프트우드, 합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드우드의 종류에는 물풀에 자작나무,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특징은 말 그대로 하드우드 딱딱하기 때문에 오래 써도 변형이 거의 없고요. 보통 평생 가구로 사용하겠다 그럼 하드우드를 많이 선택을 해요.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럼 소프트우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삼나무, 소나무, 편백나무가 있습니다. 결이 곱고 부드럽고 가구 내부, 건축 뼈대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장점은 가공하기가 편하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합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합판이라는 것은 목재를 얇게 깎아서 원하는 두께만큼 여러 층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결이 엇갈리게 서로 합쳐주었고요. 수축과 팽창, 뒤틀림이 적고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표면을 얇게 깎아서 여러 겹을 겹쳤기 때문에 단점은 표면이 매우 거칠어요. 그래서 사포질을 많이 는 이런 잔손이 많이 가는 것이 특징이죠. 가구 디자이너 체험을 해볼 텐데요. 휴대폰 거치 연필꽂이입니다. 필요 재료 먼저 살펴볼게요. 삼나무 앞판, 뒷판, 그리고 밑판 해서 총 3장 있고요. 옆판 2장, 턱받이 1장. 안전망치와 못, 목공풀, 사포, 우드 스테인, 스펀지가 있습니다. 개인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물티슈와 연필이에요. 우리가 사포를 하면서 먼지가 많이 날릴 수 있으니까요. 환기와 그리고 목재에서 나오는 사포 가루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신문지 깔고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삼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친구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도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삼나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삼나무는 부드럽고 수분에 강해요. 결이 곱고 그래서 탄력이 있죠. 가공이 쉽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것이 삼나무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구 외장이나 서랍 내장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삼나무는 편백 다음으로 피톤치드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보니 강력한 항균이나 살균 작용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를 제작하게 되면 좀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삼나무의 장점 중에 하나죠. 자,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안전망치,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안전할 것 같죠? 하지만 망치질을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망치라도 손 조심! 꼭 손 조심입니다. 그리고 못을 박을 때에는 한 번에 강하게 쾅쾅? 아니요. No. 그러시면 안 돼요. 못을 손으로 잡고 다치지 않게 머리를 통통통통 이렇게 박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 번 통통통통 잊지 마세요. 한 번에 강하게 아니고요. 여러 번 통통통통 아셨죠? 소중한 내 손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약속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로 만들러 가볼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가구 디자이너 휴대폰 거치 연필꽂이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만들기 전에 재료 한 번 더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갈게요. 친구들이 받은 키트를 확인하면 큰 조각으로 삼나무 3조각, 그리고 중간 조각으로 2조각, 그리고 이게 바로 턱받이에요. 턱받이로 사용될 조각 하나, 안전망치와 사포, 목공본드 있고요. 그 다음 못, 우드 스테인,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추가 재료는 연필과 물티슈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재를 사포로 다듬어서 먼지가 날리거나 목재 가루가 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바닥에 선생님처럼 종이를 깔거나 아니면 신문지를 펼쳐서 사용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목재를 사포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목재를 사포로 다듬을 때에는 결 방향대로 해줘야 돼요. 자, 보면은 지금 결 방향 요렇게, 자, 결대로 밀어주고요. 옆면도 결대로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결대로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단면이 매끄러워질 수 있도록 사포를 밀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포를 다듬을 때 주의사항,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힘을 줘서 밀면 균형이 맞지 않고 높낮이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을 따라서 밀어준다. 두 번째, 사포질을 할 때는 힘을 고르게 분산해서 평평하게 해야 한다. 자, 그리고 모서리 부분도 한 번씩 살짝 6개의 목재를 모두 사포질로 깔끔하게 다듬어 줄게요.
선생님은 먼지가 있는 종이를 반 접어 두었고요. 목재를 물티슈로 닦아줄 거예요. 자, 닦아낸 목재는 물기를 살짝 건조시킬게요. 친구들도 건조가 다 되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임시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넓은 면 3개 중에 1개를 밑바닥에 두고요. 그 다음 넓은 면은 앞판과 뒷판. 자, 앞판이라 함은 이렇게 앞판, 뒷판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길쭉한 직사각형, 얇은 면은 옆판이 될 겁니다. 이 조각은 턱받이라고 해요. 이 판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같이 바닥면이 붙어 있어요. 친구들도 지금 모형을 만들어 봤지만 모형을 만들면서 어때요? 어떤 친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거 어떻게 잡아요? 손이 2개밖에 없어서 힘들어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목공풀이에요. 안 나오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오는 친구들은 중간 마개를 열어서 목공풀 마개를 빼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선생님 것처럼 이렇게 마개가 안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개가 안 들어있는 친구들은 바로 짜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목공풀을 짤 때 주의사항. 내가 어느 면에 붙여야 목공풀이 잘 붙을까? 그것부터 살펴봐 주셔야 돼요. 뒷판에 들어가는 밑면과 목공풀을 바를 때에는요. 너무 듬뿍 바르게 되면 목재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목재가 이렇게 붙었을 때 옆으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너무 삐져나오지 않도록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하지 않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옆면이 붙을 거예요. 옆면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뒤에 발판에 밑에 맞춰서 밑에 판에 올려서 붙여주는 거예요. 밑으로 내리지 않아요. 밑에 바닥면에 딱 맞도록. 자,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렇게 내려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밑판이 있으면 밑판 위에다가 붙일 거예요. 고정이 잘 됐나요? 혹시라도 중간에 떨어지거나 고정이 안 된 친구들은 담아두었던 목공풀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못을 박아줄 부분은 선생님은 턱받이를 먼저 박아줄게요. 턱받이에 못을 박아줄 때에는 하나, 2개 박아도 되고요. 또는 나는 자신 있어요. 못질이 하나, 둘, 3개 다 박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부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손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주의사항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은 드렸지만 우리 나무에 못을 박을 때는 못을 꼭 잡고 그리고 망치로 못의 머리를 때려줄 때 3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손도 다칠 수 있지만 못이 오히려 삐뚤게 박혀서 예쁜 작품이 안 나와서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의 자리를 잘 잡고 이 삼나무가 자로 재보면 측면이 1cm 정도 나와요. 5mm 정도 위에 되는 부분 연필로 여기 표시, 여기도 5mm 정도 올라와서 연필로 표시. 자, 4.8cm가 중앙이에요. 그래서 못 박을 위치가 정해졌죠. 여기. 그럼 이 상태에서 못질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통통통통 자리 보면서 통통통통. 자, 친구들 앞에 턱받이를 모두 다 못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박아 주었다면 본판과 연필 꽂이에 들어가는 꽂이판과 밑판을 같이 합쳐서 박아 줄 거예요. 자, 밑에 면과 위에 면이 닿도록 바닥을 박아 줄 거예요. 자, 9.6에서 5mm 떼고, 자, 8.4에서 4mm 떼고 8cm가 되는 자리에 줄을 그어주고요. 여기도 못을 박아주는 자리를 표시해 볼게요. 자, 우선 각 모퉁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튼튼하게 박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자, 한번 박아 볼게요. 자, 친구들 밑면을 다 박았다면 이번에는 앞면을 할 거예요. 앞면. 못의 길이가 이 정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바로 여기다 박아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 턱받이 때문에 망치질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턱받이를 피해서 위쪽에다가 못을 박아줄게요. 이번엔 뒷면에 박아줄 거예요. 뒷면에 박을 때는 친구들이 여기 책상에 걸쳐 놓고 박아도 괜찮겠죠. 선생님은 책을 놓고 할게요. 자, 앞면과 뒷면 똑같이 위에 0.5, 밑에는 2.5cm 간격을 두고 꼭지점 치질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지금 연필로 그려놓은 자리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우드 스테인을 발라줄 거예요. 자, 우드 스테인을 왜 바르는지 바르는 이유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드 스테인은 목재의 고유 질감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요. 우드 스테인을 바름으로써 고급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을 더해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목재 내부에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목재의 내구력을 향상시키고요. 살균 효과 그리고 방충성이 생겨요. 목재 내부의 습기는 배출시키고 외부 습기의 침투를 차단하는 역할도 하죠. 자외선에 의한 탈색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UV를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색은 지금 참나무색 한 가지로 보내드렸지만 이 색 외에도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드 스테인을 발라볼 텐데요. 우드 스테인은 친구들이 잘 섞이도록 통에서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펀지에 짜도 괜찮아요. 우드 스테인을 바를 때는 살살 바르는 건 아니고요. 꾹꾹 눌러서 우리 방 청소하듯이 구석구석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친구들 다 발라주었다면 2시간 정도 건조를 시키고 나서 한 번 더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휴대폰 거치하는 연필꽂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친구들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네, 다행이에요. 재미있었다니까요.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기는 재미있었나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가구 디자이너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구 디자이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자, 그럼 관련 학과를 나오면 너무 좋겠죠.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학과를 나와야 할까요? 제품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실내 디자인학과 등 졸업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꼭 관련 학과를 나와야지만 저는 가능합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외 연수 또는 관련 자격증, 가구 설계 지도사가 있는데요. 디자인 사설 교육기관 디자인 공부를 한다면 가구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디자인을 하기 위한 센스나 감각이 남보다 뛰어나야 하고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가구 디자이너의 분야는 정말 폭이 좀 넓지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요. 가구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요. 교육도 가능해요. 또한 무대 디자이너도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도 소품 디자이너 또는 다른 공예와 접목시켜서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가구 디자이너가 직접 되었다면 그럼 내가 가구 디자이너로서 높게 평가받는 기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구 디자이너의 평가 기준은요,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지식, 근무 환경에 따른 나의 성향, 그리고 창의성에 대해서도 평가가 됩니다. 그럼 각 항목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업무 수행 능력이라 하면 기술 설계, 공간 지각력, 집중력이 얼마큼 되느냐 이거를 보고요. 지식은 건축 및 설계, 철학과 신학, 상품 제조 및 공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겠죠. 그리고 근무 환경이 있어서 장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한 인내심 필요하고요. 정밀성, 정확성,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사회성과 리더십,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 혁신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이라 하면 디자인에 대한 창의성은 당연한 거겠지만 미적 감각이나 색채 감각, 예술성이 풍부해야지만 가구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만들고 일을 함에 있어 평가가 올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구 디자이너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요. 해외 기업이 유입이 되면서 국내 기업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가구를 바꾸거나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수요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수요에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 계속 증가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장 증가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구 디자이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체험 활동도 해보았어요. 친구들 어땠나요? 시간 즐거웠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